사상과 사회사상의 역할. 오늘날 우리 삶의 모습에는 과학기술과 발명품의 혜택에 따른 것이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만이 우리 삶의 모습 전부는 아닙니다. 인류는 더욱 바람직한 삶의 모습, 인간 간의 올바른 관계, 보다 정의로운 사회의 모습 등을 고민해왔고, 이는 윤리사상과 사회사상으로 구체화되었습니다. 이 단원에서는 사례를 중심으로 윤리사상과 사회사상이 우리의 삶 속에서 구체적으로 어떤 역할을 하고 있는지 살펴봅니다. 이를 통해 윤리사상과 사회사상이 우리 삶에 어떻게 기여할 수 있는지, 또 우리는 윤리사상과 사회사상을 바탕으로 우리 삶과 세계를 어떻게 바꾸어 나갈 수 있는지 생각해 봅니다. 한국 및 동서양 윤리사상과 우리 삶. 우리는 과학기술이 학습 목표, 도덕적 삶에서 한국 및 동서양 윤리사상의 역할을 설명할 수 있다. 우리는 과학기술이 우리 삶에 어떤 영향을 끼쳐왔는지 잘 알고 있다. 또 과학기술과 관련 지식을 더욱 발전시키고 다방면으로 활용한다면 우리의 삶을 획기적으로 개선해 나갈 수 있다는 것도 알고 있다. 반면 우리는 윤리사상에 대해서는 그것을 우리 삶에 어떻게 적용해야 할지, 또 그것이 실제로 우리 삶에서 어떤 역할을 할 수 있는지 가늠해 보기가 어렵다고 생각한다. 그러면 윤리사상은 우리 삶에서 어떤 역할을 하는 것일까? 홍콩 A기업의 회장인 리 땡땡의 좌우명이자 경영 철학은 의롭지 못하게 모은 재물은 나에게 뜬구름과 같다. 이다. 이는 논어의 한 구절을 그대로 가져온 것이다. 그는 진정한 부는 자신이 번 돈을 사회를 위해 쓰려는 마음에 있다. 라고 말하면서 정직과 신뢰를 무엇보다 중요한 가치로 삼아 기업을 경영해왔다. 이러한 그의 경영 철학은 그가 경영하는 기업이 사람들로부터 존경받고 신뢰받도록 만들었고, 이는 결과적으로 기업 성장의 원동력이 되었다. 실제로 그는 언제나 공자의 사상을 끊임없이 되새기고 탐구하는 데 열중한다. 그리고 이를 바탕으로 기업을 경영한 것이 성공 비결이라고 말한다. 위 사례 주인공은 윤리사상에 대한 탐구를 기초로 기업인으로서 추구해야 할 바람직한 가치가 무엇인지, 또 개인으로서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를 설정하였다고 볼 수 있다. 이뿐만 아니라 그는 기업이 이익 추구를 넘어서 나아가야 할 바람직한 방향도 제시하였다고 볼 수 있다. 이처럼 윤리사상은 우리 삶과 동떨어져 있지 않다. 오히려 윤리사상은 우리가 바람직한 가치관을 세우고 매일의 일상을 성찰하면서 우리의 삶을 보다 폭넓게 바꾸어 나가도록 돕는다. 이러한 윤리사상의 역할은 어떤 다른 지식과 기술로도 대체하기 어려운 것이다.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윤리사상이 일부 사람들의 삶과 관련이 있을 뿐 자신과는 상관이 없다고 여긴다. 하지만 윤리사상은 우리가 바람직한 삶 또는 좋은 삶이 무엇인지 탐색하는 과정에서 훌륭한 지침이 될 수 있다. 다음 사례들을 통해 이에 대해 생각해보자. 지호는 최근 공부에 대한 의욕이 사라져버렸다. 한동안은 성적을 올려야 한다고 막연히 생각하며 열심히 공부했다. 하지만 계속되는 입시 경쟁과 성적에 대한 고민 때문에 지치고 말았다. 그러던 중 처음 학문을 할 때는 반드시 맨 먼저 뜻을 세워야 한다. 그렇게 하여 자신도 성인이 되리라고 마음먹어야 한다. 라는 율곡이의 가르침을 접하면서 지호는 자신을 반성하게 되었다. 지호는 자기 삶의 목적을 돌이켜보면서 자신이 정말 해야 할 공부가 무엇인지 생각해보았다. 그러고 나서는 자신이 해야 할 공부를 적극적으로 찾아서 하게 되었다. 공부에 대한 흥미도 크게 높아지게 되었다. 소영이는 어느 날 동네에서 유기견을 마주친 후 강아지만 보면 불편함을 느끼게 되었다. 나중에는 안전하게 목줄에 묶인 강아지까지 보기 싫은 마음이 들었고 거리에서 강아지가 사라졌으면 하는 생각마저 하였다. 그렇게 막연히 강아지에 대한 선입견을 가지고 있던 소영이는
우연히 동물에 대해 다룬 다큐멘터리 영화를 보게 되었다. 그 영화에 등장한 사람 중 하나는 동물도 사람과 똑같이 고통을 느낄 수 있는 존재이며 그렇다면 동물의 삶도 존중하고 보호해주어야 한다는 어느 사상가의 이야기를 인용하였다.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소영이는 자신이 강아지에 대해 가졌던 생각이 얼마나 부끄러운 것인지 깨달았다. 이후 소영이는 그 사상가의 책을 찾아 읽으며 동물과 동물의 권리에 대한 관심을 키워나갔다. 지금은 동네 유기견 보호소를 방문해서 봉사활동을 펼치기도 한다. 앞의 사례들에서 볼 수 있듯이 윤리사상은 우리의 삶과 동떨어져 있지 않다. 윤리사상은 우리 각자가 일상에서 자신의 생각과 행동을 성찰하도록 도울 수 있다. 그리고 이러한 성찰을 통해 편협한 생각이나 잘못된 행동을 바로잡을 수 있다. 더 나아가서는 윤리사상과 이를 바탕으로 하는 성찰을 통해 자신의 가치관과 삶의 목적도 다시 한번 숙고할 수 있다. 이처럼 윤리사상은 자신의 삶을 도덕적으로 성찰하게 함으로써 생각의 전환을 일으키고 도덕적 실천을 하면서 더 나은 삶을 살아가도록 돕는다. 따라서 우리는 윤리사상의 중요성을 깨닫고 윤리사상을 학습하여 보다 성숙하고 바람직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우리 삶에서 윤리사상의 역할. 스마트폰으로 음악, 메신저, 게임 등을 즐기는 민수는 잠시도 스마트폰을 손에서 놓지 못한다. 그래서 늘 자신이 생각하는 학습량을 채우지 못하고 하루를 보낸다. 이뿐만 아니라 스마트폰을 하느라 타려던 버스를 놓치기도 하고 길을 가다 자동차와 부딪힐 뻔한 적도 있다. 부모님은 물론이고 민수 스스로도 스마트폰 사용을 절제해야겠다고 마음먹지만 생각대로 되지 않아 걱정이다. 궁리한 다음 실천 속에서 분명하게 체득해야 진정한 알미 된다. 날마다의 생활에서 이루지 못한다면 깨달음이 무슨 소용인가. 이황 자성록 한 마리 제비가 온다고 봄이 오지는 않는 것처럼 우리가 축복받거나 행복하게 되는 것은 하루나 짧은 시간에 이루어지는 일이 아니다. 아리스토텔레스 니코마코스 윤리